노조법 2, 3조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노조법 2, 3조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네, 첫 번째 말씀으로 한국노총 김동영 위원장님의 말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영입니다. 긴급하게 조직된 기자회견임에도 함께해 주신 현장 간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노동법 개정은 헌법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사자들의 이해 충돌이 격렬하고 특히나 노동자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와 일터에서의 생명 안전이 걸린 법안들이기 때문에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이 땅의 노동자들은 다시금 벼랑 끝에 서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선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대통령에 의해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직전입니다. 최종적인 폐기가 확정된다면 사용자들은 더 확신을 가지고 더 강하게 노동자들에게 선배 가압류를 남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동자와 가족들을 죽음의 선배 가압류로 더욱 몰아넣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닙니다. 한국노총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한 분노로 규탄하며 다음 총선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조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겠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다시금 유예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2021년 법 제정 이후 3년의 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손 놓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정부는 지난해 중처법상 사고 사망자 874명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석고 대제해야 합니다. 시행유예는 곧 계약입니다. 시행유예는 정부와 사용자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될 안전비용을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챙겨가겠다는 악랄한 시도입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와 계약을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모든 세력은 사회적 살인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보고 단호히 심판하고 철퇴를 가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투쟁의 시작입니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전히 시행될 때까지 끈질기게 싸워나가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네, 참석하신 분들 중에 좀 빠지신 분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신동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권재석 공공노련 수석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규탄 발언 노란봉투법 거부권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국민노조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위원장 박홍배입니다. 10년 전 배춘환 씨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47억 원의 손해배상에 마음이 아파 한 언론사에 힘을 보태달라며 47,000원을 보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내 이웃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15억 원에 가까운 모금이 되었습니다. 해고만으로도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에 가까운 과도한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것만은 막자 돈 때문에 누군가 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 20여 년이 걸려 통과된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되자 경총은 극단적인 불법쟁의 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 산업 현장은 노사 분규와 불법 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심지어 원천기업은 해외로 이전하고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 그리고 협력업체 파업으로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들까지 협박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떤 논평 한마디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은 불법 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게 될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자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기업과 재벌의 이익에만 충실하게 복무했습니다. 헌법은 노동 3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노조법은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권만 제대로 보장되었어도, 원청과의 교섭권만 보장되었어도 사회적 대화를 반년이나 멈추세운 김준영 처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무자비하게 휘두르던 손배 간류란 칼을 조금만 더 빨리 제한해 손해에 대해 각 배상 의무자별로 각각의 기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취하는 조치를 취했더라면 배다로 김주익 그리고 수많은 쌍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조법 2, 3조 개정은 헌법 33조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법을 고치자는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열망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2, 3조 거부권 행사는 민생 포기, 노동 포기 선언이자 노동자와의 결별 선언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절박하게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폭거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흔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투쟁밖에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정면 도전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민생 포기, 노동 포기,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정부 여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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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유예와 관련된 논의가 국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한 말씀을 김성노련 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켓을 파란색 방향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속노련 위원장 김만재입니다. 2023년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874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질병 사망자도 1349명에 이르렀습니다. 도합 222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터 어디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대한민국의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874명의 사망 사고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유예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707명으로 80%가 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다시금 유예기간 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권부 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연장돼서도 안 되고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유예기간 연장입니까?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50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산재공화국입니다. 산재 은폐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는 정부의 통계에도 작년에만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 경영자의 안전의식 결여, 이익에만 몰두하는 등 맞물려 작용한 결과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재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처벌이 전제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선배 가압류가 어떻게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결코 노란봉투법을 거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시행 개정을 통한 입법 무력화 시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권에 이제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할 권리는 있지만 죽을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합니다.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 앞에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오로지 기업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금속노련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시도 즉각 중단하라. 네, 이어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민생입법을 막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헌법에서 명시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하여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탄생한 사회적 숙고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배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내몬 최악의 결정입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은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는 처사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작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모두 874명으로 이 가운데 81%인 70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는 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겠다는 불통과 독재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어떻게 민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모두 동원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자들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노동 존중의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